오셨는데 오늘 또 패널로 참석하셨고 정말 성남에서 뭘 바라고 뭘 원하고 계십니까? 성남에서요? 시장님 오시고 계신데요. 말씀해 주시니까 시장님 오신다고 뭐 말씀 못 하십니까? 저쪽이 전혀 보이질 않아 가지고요. 지금 일정상으로는 지금 몇 시죠? 네. 7시가 조금 넘어갔습니다. 생방송이 6시 50분부터 준비가 마쳐서 7시에 정확하게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지금 신상진 성남시장님께서 토크장으로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써야 돼요? 여기 여성석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저도 함께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께서 뒷부장에 하셨고 좌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성남시 승격 50년, 성남 50년을 말하다 신상진 성남시장 초청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 토크를 준비하게 된 기획 의도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성남시장이라는 권유를 내려놓고 언제나 만날 수 있는 편안한 이웃집 어른처럼 그래서 시정의 하루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하고 그래서 성남의 과거 50년,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성남의 미래를 앞으로 50년 후에 그려질 미래 등을 한번 솔직하게 대화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말했습니다. 일명 치맥 토크라고 그러죠. 네. 맥주는 뭐 드시고 싶은 분들은 드시고 그냥 드시기 싫으신 분들은 사이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준비 없이 이렇게 편안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좀 담아내고자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취임 1주년이 됐고 이제 15개월 차가 됐죠. 저희가 신상희 시장님께서 성남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정착하면서 어떤 점들이 어떻게 해서 성남에 눌러앉게 되시고 그리고 4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또 성남시장으로 취임하셔서 15개월 차입니다. 2년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편안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먼저 이렇게 우리 성남시 기자협의회 우리 송길용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각사 우리 또 대표 기자님들께 함께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토크쇼를 갖게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남 또 시민 또 애청자 여러분들께 성남시에 또 저 시장인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계실 텐데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소통할 기회가 만들어져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거 냄새만 나고 이거 먹질 못하네요. 아니요, 드시면 됩니다. 아 지금 이제 퇴근길에 배고플 시간인데. 그러시죠? 예. 아 이거 안 드셨나 봐요 하나도. 예. 끝나고 드시려고 그러네. 자. 예. 또 우리 질문을 주셨는데 답을 먼저 하나 드리고 그리고 먹겠습니다. 제가 성남에 들어온 뭐 동기는 또 시절은 제가 1984년도에 성남의 3월달에 상대원 2동에 자취방을 얻고
이제 성남에 인연을 맺었습니다. 예, 그 전에는 저희 그 어머님께서 82년도에 제가 저 운동권 학생으로 있다가 경찰한테 체포되는 순간 쓰러지셔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작고하시고 그리고 어머니를 요 광주 성남을 지나서 성남 경찰서 있죠. 네. 그 수진역 고개를 지나서 장례차로 어머님 모시고 광주시 오포의 삼성공원묘원에 어머님을 이제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을 지나가 봤죠 그때. 네. 82년도에. 그리고 이제 84년도에 이곳에 온 이유는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제적이 됐어요. 그래서 투옥돼서 감옥에 1년을 살다가 의대는 제적되고 나와서 이제 성남에 그때 1공단, 2공단, 3공단이 있었습니다. 84년도에 추록을 하고 탈옥이 아니고 추록하고 이제 나와서 성남시에 제가 서울에서 야학 교사를 했었는데 77년도만 해도 대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졸업 못하고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집안이 어려워서 이 공장 다니고 그랬던 이 어린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배우는 게 야학인데 네. 야학 교사를 하다가 저도 운동권이 되고 그러면서 그때 야학의 다른 야학이었지만 한 야학생이 저보고 성남을 왔으면 좋겠다. 네. 성남에는 공단은 있는데 이 노동운동이 아직 없고 그리고 제가 인천에 또 휴학을 하고 의과대학 휴학하고 인천에 그 어린 그 노동자들이 또 제가 가르치던 학생 하나가 이 폐결핵으로 있다가 공사장에서 사망을 했어요. 17살 먹은.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운동권이 되기로 결심을 했고 그런 어린 나이에 꽃도 못 피고 죽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은 사회를 만들자 한 것이 제가 이제 저를 노동운동으로 발길이 갔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다니고 또 감옥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남 출신 서울대 야학 졸업생이 성남에 와달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김종수 씨라고 그래요. 네. 예, 지금 이제 아마 열심히 살고 계실 텐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84년에 와가지고 정착을 했고 또 상대원 공단에 이제 위장 취업을 해서 OMC라는 회사에 이제 노동운동하러 노동자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성남과 인연을 맺고 또 의과대학을 8년 만에 복학을 해가지고 의사가 되어서 제가 92년도에 상대원에 성남의원이라는 병원을 개원하고 또 시민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의사협회 회장을 성남시 의사회장 하다가 하게 됐고 또 성남에 또 국회의원을 성남시 중원구에 국회의원을 4번 하게 되고 또 시장을 또 작년에 되어서 여기까지 오는 하여튼 좀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네. 너무 좀 길었나 봐요. 아닙니다. 중간에 뭐 이제 저희가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질문이 나오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 그 지금 민선 8기잖아요. 네. 7기 은수미 시장도 또 그런 학생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5, 6기 이재명 시장도 또 뭐 손영공 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시장은 운동권이 그러니까 아니. 아니고 그때 생활이 어려워서 공장을 다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인권 인권 변호사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권 변호사가 가난한 사람 모두 다 연애해줘야지 운동권에서 연료별로는 많이 했지. 그래 남 얘기하면 저 괜히 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5, 6, 7, 8까지 네 분의 시장님들이 전부 다 그런 과거가 그런 운동 전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토크의 가장 중요한 역점이 되는 것이 성남의 50년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보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과거 50년은 지금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정착기를 거쳐서 오신 거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본 성남은 어떠했을까? 네, 그런 점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예, 그 말씀 좀 전에 죄송한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또 우리 기자님들을 위해서 좀 제가 그럼 왜 이렇게 운동권 하다가 왜 국민의힘의 정치인이 됐냐? 근데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의약분업 사태 때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의약분업 사태로 김대중 정부 때 그때 또 투쟁에 앞장서 가지고 또 감옥을 가고 또 이런 또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책을 국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그 현장의 전문가들이나 현장 얘기도 듣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의약분업은 의사 진단을 좀 이렇게 부정한 진단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가면서 그렇게 몰아서 정부나 의약분업 주체들이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때 그 의약분업이 단계적 의약분업도 있고 한데 모든 의약분 주사약까지 다 의약분업에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건강보험 재정이 이제 위기가 됐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처방전료라는 게 없었고 병원에서 또 조제료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부분에 수가가 책정이 되면서 또 다국적 지역에서 약들을 의사들이 처방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처방전이 공개되고 환자의 알코올 중독이 되니까 거기에 비용이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지금 12조 정도라고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었는데 12조 정도의 매년 이 조세 세금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이게 지원이 됩니다. 이게 원래 보험료로 이게 다 메꿔지질 않고 그래서 그게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특별법이 5년 한시법인데 5년 계속 연장을 해서 여기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국민 여러분께서 뭐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의 그 후과 잘못됐을 때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그걸로 싸우다가 정부와 대정부 투쟁하다 감옥까지 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이념의 그것도 의료 개혁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 개혁이나 어떤 이 혁명이 됐든 개혁이 됐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정책적인 좀 그걸 잘 따져봐야 되겠다. 제가 시장님, 합리주의적으로 시장님 잠깐만요. 그런 보수주의자로 안 생각이 들리죠? 변했습니다. 잠깐만 이 길었나? 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짧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책 설명처럼 가면 이 의미가 퇴색되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짧게 그럴 것 같아요. 예, 주최 아까 측에 말씀하신 우리 신상민 시장님이 의사협회장으로서 머리 감고 투쟁할 때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예, 봤고요. 또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당연히 많죠. 시장으로서 우리 추 기자님도 말씀이 기네. 그러니까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짧게 하는 게 참 어려운 기술인데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현재는 성남의 현재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우리 성남은 73년도에 시승격이 돼서 지금 50년이 지났어요. 긴 세월 동안 예전에는 이 청계천 일대 철거민들이 자리 잡고 원도심 수정구 중원구가 참 전국에서 참 이 살기 어려운 동네였죠. 생활 수준이나 이 도시 어떤 기반 시설 모든 게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그런데 이후에 이제 분당 개발 일기 신도시 그 이제 판교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인구도 13년 50년 전보다 인구가 5배가 늘고 그 당시 19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또 예산 규모도 1,100배가 늘었어요. 제가 18억 년가가 됐는데 지금 3,400억. 그래서 이러한 그 도시의 전국에서
첨단 산업이 또 몰려있는 도시로 분쟁이 나고 그래서 도시 발전, 전진책이 되겠죠. 이런 도시의 과거와 앞으로의 미래는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을 우리 성남이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풀어가는 그런 선도 도시로서의 우리가 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첨단 산업을 해서 우리 부가가치를 높여서 우리 도시의 어떤 재정과 대한민국이 풀어가야 될 그런 도시, 그리고 또 일자리나 복지, 또 문화예술 이런 것이 함께 결합된 하여튼 최상의 멋진 도시, 이렇게 미래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심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내용과 같이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남은 이제 살만합니까? 시장님. 아마 살만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 속에서 파지 죽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성남의 정책이 어땠든 국가 정책이 어땠든 살만하다고 느끼시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그러한 가지고 계신 보관이나 그러니까 저소득층 그런 분들을 위한 복지를 어떻게 펼쳐나가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복지는 곧 일자리가 중요하고요. 또 자기가 수입이 중요하고, 또 복지가 관이나 또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데 대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탕에 일자리를 많이 내야 된다. 일자리 내려면 교통이 좋아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인프라 구축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거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일자리와 아울러서 두 번째는 이 복지가 또 튼튼하게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예전에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실제 복지는 성장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같이 함께 가는, 나누는 그런 정책인데, 저기서 복지 정책은 저는 더 두텁게 할 생각이고, 그리고 문제는 복지를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평균적인 것보다 진짜 어려운 부분에 꼭 필요한 두꺼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간만 있으면 밤새도록 이런저런 좀 듣고 저희도 건의를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 조기상 대표께서 예, 앞으로 그 성남의 미래가 기대도 되지만 제 입장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보면은 국가나 도시가 발전하려면 인구가 증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성남 본도심을 봤을 때 수성구 중흥구가 재개발로 인해서 제 입지율이 너무 현저하게 낮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저희가 98만이 가지고 내일 모레 곧 특례시가 될 것처럼 엄청 흥분되고 시민들이 어깨가 들썩들썩했는데, 지금 최근에 너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제 정착률, 제 입주율이 줄어들어서 22만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혹시 앞으로 계속 재개발이 되는데 제 입주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나 인구에 다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보관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질문입니다. 이 인구 증가가 우리 성남이 지금 오히려 줄고 있죠. 지금 정확한 지적하셨는데, 이 원도심의 재개발을 하면은 이 가구 조합원 수, 이 소유자 수보다는 주택 수는 더 늘어나긴 하는데 50% 이상 차지하는 세입자들은 결국 상당히 또 떠납니다. 또 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재건축된 또 재개발된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자기 부담이 커서 결국 이제 광주나 인근 도시로 밀려나가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결국은 성남의 이 주택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일기 신도시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도 재건축하게 되면은 세대 수는 아마 늘어날 겁니다. 현재 가구 수보다. 그게 이제 인구 증가의 또 한 요인으로 삼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성남의 이 부지가 상당히 없어요. 주택 이 부지가.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중앙 정부와 또 협력을 해서 이 그린벨트 이런 거 좀 풀어가지고 주택 개발 지역을 많이 해야 되고 현재 또 우리 뭐 그래서 이 몇몇 부지들이 있죠. 뭐 오리역의 하나로마트 부지라든가 등등 이런 큰 부지들을 어떻게 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그 개발 제한 구역으로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부지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국토부 원희룡 장관한테도 누차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풀어달라. 그래서 이주단지를 많이 저희는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주단지에 임대 아파트도 많이 넣고 그래서 좀 서민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서 살 수 있는 그런 주택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4만호 건설이라고 제 공약에도 걸었었는데 막상 이제 해보니까 그게 쉬운 지금 그런 작업은 좀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 주택 공급을 좀 늘려나가는 그 정책을 펴서 우리도 빨리 100만이 넘는 또 특례 도시로 돼야 되겠다. 근데 우리 성남시가 이 인구수는 특례시에 8만이 모자라지만 8만 명이 그렇지만 이 행정 수요랄까 이거는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도 생기고 일도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행안부에 특례시 요건이 꼭 인구로 100만을 칼같이 잘라서 되겠느냐. 도시의 규모나 행정 수요나 그런 노동인구 이런 부분들 모두 감안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경기도와 행안부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상 일정이 저희가 당초 7시에 시작해서 한 30분 정도 이런 생방송을 라이브로 하고 나머지 30분은 우리 회원사들과 자유 토론을 하는 거를 이렇게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일정이 또 8시에 있으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2부를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 언론인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2부에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명색이 그래도 지역의 기자인데 가장 성남의 뜨거운 감자라고 그러네요. 지역 시민들도 성남 시립의료원. 네, 시립의료원 때문에 시민단체 일부겠지만 서로 주장이 다르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뭐 공약으로도 내세웠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종은 종착역은 어디인가 이분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참 시립의료원은 굉장히 많은 세금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예, 건축비와 또 뭐 여러 가지 그 시설비 또 인건비 현재에서 지금 정식으로 개원한 거는 3년이 좀 넘었지만 그전에 준비 과정까지 다 해서 3천억 이상이 이제 재정이 투여된 그런 사업인데 시립의료원이 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시립의료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민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료는 이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당뇨 환자로 내분비내과 내과 의사 진료를 받다가 눈이 침침하다. 그 당뇨합병증으로 당뇨병성 망막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안과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또 신장에 또 이 합병증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지난 코로나 때도 작년에도 이제 코로나 감염 환자가 폐에 문제가 와서 의료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또 심장에도 문제가 왔어요. 근데 작년 봄이었는데 심장 전문의가 없었어요. 순환기내과. 그러니까 시립의료원에서 큰 데를 가라. 더 큰 데. 근데 코로나 이 확진 환자가 마음대로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질병관리청에서 다 그걸 병원 배치를 해주는데 그 안타깝게 이제 그걸 보호자가 저한테도 그때 선거 전이었습니다. 연락이 오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의사로서 그러한 현실들을 많이 봅니다. 환자나 그 보호자분들이 시립의료원에 갔을 때 어땠을 때의 문제들을. 근데 이 의료의 공급 서비스, 의료 진료죠. 즉 의사의 그 진료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병원이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시민의 충족이 안 된다. 그리고 둘째는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체제에서 의사를 일일이 하나씩 구해야 되는데 정신과 의사가 나간 지가 지금 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3명이. 근데 공고를 계속 내는데 안 와요. 응모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확대간부 회의 때 정신과 의사를 왜 못 구하냐 구해라.
이 병원에 정식 의사가 한 명 이상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 했더니 연봉이 얼마 했더니 2억 2천으로 냈대요. 그 딴 데는 어떻게 되냐? 그거보다 좀 높게 되는 거야. 딴 데 줘서 2억 8천으로 아마 제가 시장님 과정이고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마무리할게요. 네. 하여튼 그래서 첫째는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의사 구하기가 둘째 어렵다. 그리고 저는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된다고 이대엽 시장 계실 때부터 시립병원 처음 얘기 나왔을 때부터 대학병원 위탁에 저는 그래야만 시립의료원이 산다 할 수 있다라고 줄기차게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아까 얘기들 의사 구하기 힘들고 의료 서비스 서비스 제대로 해줄 수가 없고 또 전공의 수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신경외과 의사가 있다. 뇌 수술하면은 이게 신경외과 의사 밤새 환자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집에 가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밤새 그걸 지켜보면서 이제 문제를 커버해주고 이런 병원이 종합병원이 갖는 특성이 유지돼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들이 전혀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병원은 결국 오늘의 시립의료원의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적자가 난다 이거죠. 의료 손실의 적자가 올해 상반기만 220억 원이다. 그러면 올해까지 상반기가 7월, 8월까지가 오는데 연말까지 우리 교수가 보고받은 게 633억이라고 예상이 돼요. 의료 손실이. 그 작년까지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해서 정부의 지원이 있었어요. 250억. 근데 올해부터는 그거 없어요. 순수하게 600억 막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게. 그러면서 환자 만족도는 없고 전공의도 없고 의사도 못 구하고 이런 현실을 그대로 놔둘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대학병원 위탁의 토론회도 했지만 시민 여론조사를 했어요. 61.9%가 대학병원 위탁 찬성했고 또 타당성 조사에서 1단계 결과가 나왔는데 예산 여론조사는 76%가 위탁하게 된다는 거. 지원하는 거 하지. 왜냐면 이게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운영 방식을 위탁으로 하든 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이 다 합리적으로 끝나고서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미리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게. 네, 취임 2주년 때는 위탁이 될까요? 내년도면 아마 어떻게 되든 아마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요 우리 회원사들이 저희만 여기서만 얘기하니까 좀 짜증내는 것 같아요. 이제 질문하실. 거기 좀 거기 좀 발음 위험한 말 나오셨어요. 그 성남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이제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이번에 이제 추석이나 뭐 설 이럴 때만 한정적으로 판매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첫 번째 그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분당구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쪽은 또 지류를 받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디는 또 모바일을 원하는 걸 좋아하고, 또 분도심 같은 경우에는 또 지류를 더 좋아하고,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충돌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해결 방안이 계신지. 상품권 또 할인율이 명절 때는 이제 10%, 평소에는 6%. 그게 지금 이제 중앙 정부에서도 그 보조금 지원이 이제 없어졌고 시에서 주로 많이 하고 도비가 이제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한 160억 이상이 이제 시비로 그 할인율에 대한 그 이제 보조가 됩니다. 근데 저는 돈만 많다면 뭐 시민 위해서 뭐 10% 이렇게 쫙 다 평소에 해줘도 좋은데 그 재정 여건이 좀 여러 가지 어렵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그 지류하고 모바일. 근데 사실은 이 할인을 하면 한 달에 20만 원, 3만 원 정도 해서 할인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요새 20만 원이에요. 줄어서. 그 20만 원이면 거기에 6%면 12,000원이에요. 사실 근데
모바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젊은 친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활용하기가 어렵죠. 그분들이 지류를 우리 부서에서 줄인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류를 자꾸 줄이면 정말로 그 몇 푼이라도 좀 할인해서 도움이 돼야 될 분들이 그 어떻게 사용하냐, 사용도 못하고. 그래서 지류를 유지하거나 늘리거나 줄이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시장 지지를 해가지고 지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재정이 좀 좋아지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할인율을 좀 높이도록. 네, 우리 시민 여러분이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이 우리 성남시 신상진 시장님이십니다. 운동하는 공간이라서 지금 불빛 때문에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시민분들도 계신 거예요? 네. 기자님들 아닌데요? 네, 이 자유롭게 운동하는 공간이라서 그냥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늘 아까 최대 말씀드렸듯이 자유로운 토크여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니까 일단 몇 잔씩 드시죠. 몇 잔씩 드시고, 우리 시장님도 지금 목말라요.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예. 제가 좀 다 먹었네. 이거 맥주 좀. 정해진 약속된 시간이 많이 안 남았죠. 아까 성남의 과거 현재 이야기를 했는데 또 미래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을 텐데, 간단하게 이 시장님이 최대로 시장의 역할을 하신다고 치더라도 법에 의해서 삼선까지 12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향후 50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가장 성남시에서 중요한 게, 성남시는 50년 역사지만 분당, 판교, 이대, 그리고 최초의 성남시 도시 형성 과정에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8도에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정체성 확보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 향후 50년의 성남시 도시 브랜딩을 위해서는 정체성 확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성남시 정체성 확보 부분하고 50년 성남 미래, 내가 이런 주춧돌을 놓겠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질문을 이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성남의 미래는 저도 유한하잖아요. 이분들도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모두 할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거를 뭐로 보냐면 성남의 이 도시 경쟁력입니다. 이게 도시 경쟁력 첫째, 판교라는 우리가 천혜에 아주 굉장히 좋은 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죠. 그래서 판교를 더욱 발전시켜서 반판교, 오판도 계속 성남의 이 첨단 technology를 충해 나가니까. 둘째는 시민들께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우리 탄천도 3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화됐고, 지금 광교 호수공원이나 딴 데 가시면 아시겠지만 참 좋게들 많이 조성을 해요. 그리고 분당 성남의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멋지게 시민공간을 도끼를 요번에 만들었지만 더 많이 만들 거고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화예술. 그래서 문화예술을 시간이 있고 돈이 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와 골짜기까지 우리 찾아가는 요새 그 공연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50년 지금 이례적인 게 아니라 좀 매년 더욱 그것을 활성화시켜 나가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힐링의 도시, 또 4차 산업의 특별 도시, 이런 것들을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그 도시의 방향이다. 그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성남, 성남에서 뭐 한대더라. 또 성남에서 뭐 하니까 우리도 좀 따라하자. 우리 솔로몬의 선택이 이번에 청춘 남녀 뭐 결혼 중매, 예, 그것도 서울시는 한다고 그러다 일부 언론에 질타가 있으니까 안 한다고 그러다가 우리 성남은 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딴 데서 다 따라서 지금 할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시민의 자존심은 딴 데서 안 하는 거 우리 성남시가 최초다. 그래서 평가가 좋게 되고 국민적으로 좋은 평을 받고 하는 것을 저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네. 시간이 거의 지금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민선 8기 신상진 시장님의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내가 이 공약만큼은 꼭 지키겠다. 임진의 완성을 시키겠다. 그런 공약. 끝까지만 말씀. 여러 가지
네.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는 판교 중심으로 한 네. 우리 AI 무슨 뭐 여러 그 자율주행 로봇 이런 산업들이 좀 융성하게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해외 진출까지 우리 성남시가 지자체가 해외 진출까지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길을 열어주는 이런 어떤 산업 도시 일자리 만든 도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성남에 지금 오늘 그 토크쇼에 같이 참여해준 우리 언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언론사들 우리 신상진 성남시장님께서 지역 언론은 어떻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바라시는 게 있고 원하시는 게 있다면 지역 언론은 저는 뭐 지역에 인터넷 언론이 한게 있을 때부터 쭉 저도 성남의 역사와 같이 해왔는데 참 이 시민들이 중앙 언론에서도 성남 지역 소식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시민들께 지역 언론이 알 권리를 충족해 준다. 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디에 뭐가 세워지는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올바르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해오시고 앞으로도 더 바란다면 좀 더 좋은 그런 기사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둘째는 하여튼 열악한 여건이시진 않습니다. 열악한 여건에서 불구시 지역 언론을 지켜오시는 지역 언론사 운영하시고 기자님들 정말 참 어떻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지 좀 한편은 좀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 이거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우면서도 중요하면서도 시에서 그만한 안에서 역할이 지원 역할이 제대로 좋지도 않을 텐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감정이 들고 있고요. 더 건승하시기를 바랄 뿐이죠. 예. 지역 언론과 함께하는 그 지역 정치 또 선출직 시장으로서 같이 하실 거로 굳게 여러분 믿으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박수까지. 네. 많이 아쉽겠네요. 시간이 5분만 더 해도 되나요? 아 그래? 네 그러시죠. 네. 5분만 더 꼭 하시고 싶으시고. 아 저쪽에 꼭 네. 네, 성남신문의 허진구입니다. 오늘 그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 수년간 정치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가깝게는 그 중원구 지역에서 국회의원 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번에 대선 8기 시장으로 되셨는데 여기까지는 아무렇게도 소모님 안에 되시는 분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당시에 제가 먼저 상대운동에 가면 사모님께서 그 부침개를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부침개를 붙였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오늘 많이 아내 되시는 분한테 칭찬이든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좀 해주시죠. 좀 쑥스럽긴 한데요. 저희 집사람이 저 때문에 이 중년 이후의 삶을 완전히 좀 망친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도 학생 때 이 야학 교사하고 또 공장도 다니고 사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인데 또 성남 분당 YWC 사무총장도 했었고 근데 저 때문에 사업을 뭐 장사 조그만 걸 해도 카페를 해도 망하고 이러면서 하다가 남편이 선거 나오면 또 쫓아가서 또 해줘야 되니까 밤에 가서 수금하고 그러니까 참 자기 인생이 다 송두리째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내가 역할을 바꿔서 좀 내가 도와주겠다. 미안해서 내가 만나지 말게요. 처음에 우리 집사람은 구로동에 있었고 저는 이제 성남에 이미 들어왔고 그럴 때 이제 노동하는 운동권 친구가 그 자기 교사 후배 중에 그 좀 괜찮은 여학생이 있으니
만나봐라 해서 싫다고 그러는데 1년을 저를 아주 그냥 들볶으면서 만나봐라. 만나는 거에 뭐 이렇게 쏟아 만나자. 만났는데 이게 한눈에 서로 그냥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네. 그렇게 참 뜻하지 않게 됐어요. 세상에 뜻하지 않게 벌어진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아까 솔로몬의 지혜가 생각이 나서 선택인지 지혜인지 어떤 뭐 솔로몬이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좀 깜빡깜빡합니다. 이해 바라고요. 시장님 따님 딸들인데 결혼 있으시죠? 근데 그게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거기에 근데 시장 딸이 그거 응모해가지고 만약에 됐다. 네. 그러면 또 지역 언론에서 쓰시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그러니까 제가 있겠습니까? 저희 딸은 지역에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서울에서 자취해요, 둘 다 같이. 네, 그래서 지역에 뭐 이렇게 그런 거 하기가 좀 그래서 전혀 제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이 언론 보고 이거 아빠 시장이니까 네. 이런 것도 해 그러고 오히려 물어보고 그 농담으로 야 너도 해볼래 그러면 이러죠. 사설하시고 사설에 성남시장 이런 해보시면 성남시장 역할 할만합니까 아닙니까? 성남시장 이거 진짜 만만하다. 제가 진짜 그거 굉장히 제일 중요한 질문에 저로서 네. 저는 생존 투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아침부터 지금 뒷목이 뻣뻣합니다. 네. 이게 정말 국회의원보다 10배라고 그랬다 내가 갈수록 100배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 국회의원은 책임지는 일이 없잖아요. 결제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시장은 하루에도 뭐 결제권이 수없이 들어오고 업무 보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부서에서 올라오는 이 사업을 제가 인정하느냐 결제 없이 그냥 하면 이게 몇백억이 뭐 몇천억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내년에 3,250억 정도의 재정 성남시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아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3,200억. 또 성남시가 이제 판교구청사 부지 지난 정부 때 매각을 하고 뭐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썼잖아요. 판교에서 학교 부지 매입이 코로나 때 1,000억 쓰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굉장히 적박감이 와요. 살림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예산 절감에 굉장히 신경을 세워서 1억 이상의 신규사업은 시장 단계에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장에 허가를 받아라, 방침을 받아라. 그렇게 제가 도저히 지시를 했어요. 그 제가 1억짜리 이상까지 다 하다가는 이거 완전히 저는 그래서 이거 파악하고 업무 보다가 쓰러지는 중요한 생각이 아니야. 왜냐? 그동안 어느 12년 민주당 시절 시장 정부는 아니다. 그 전에 대해서 내가 시장 여러 우리 성남시의 여러 민선 시장 체제에서 좀 잘했다고 잘한 것도 있지만 다 잘못한 것도 많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사회가 성남시의 재정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부서에서 공무원들의 이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뛰어 있어요. 그거 요새 아주 몇백억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지금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제명에 못 죽겠다. 이래가지고 아주 지금 힘이 듭니다 지금.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4선 하시고 지금 시장 하시잖아요. 이제 임기가 끝나면은 시장과 국회의원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다. 국회의원은 4선을 했지만 시장은 이제 뭐 1년 남짓이라 비교가 좀 불가합니다 현재. 시장을 최소한 4년은 해보고 판단을 좀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쪽 욕심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왜요? 재선 쪽으로.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 체력이 또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먹으니까 그래서 요새 헬스를 끊어가지고 그냥 근력 운동, 헬스 이런 것만 하고 틈만 나고 틈만 나고 아무튼 뭐 어렵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 26개 그 성남시 기자협의회 회원사들과 그런 참 자유방담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쉽고 또 시장님께서도 앞으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이쯤 하고 다음 기회를 또 이런 자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뭐 내년 초, 뭐 네. 신년 뭐 또 추우니까 이제 여기서 못하고 뭐 어디 네네네. 커피집에서 해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또 하시면 좀 얼마나 좋습니다. 예. 여러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성남시 기자협의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신상진 성남시장 퇴근길 토크, 네, 성남 50년을 말하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신 신상진 시장님과 우리 의원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